코인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고래 트레이더입니다. 네, 현재 시간은 오전 5시 10분을 지나고 있고요. 자, 12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자, 영상 시작에 앞서서 먼저 안내사항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주로 쓰고 계신 업비트 거래소 같은 경우에 1월 1일 날 리플을 포함해서 모든 종목들이 전 종목이 거래가 중단이 되게 됩니다. 자, 이거는 매달 1일마다 펼쳐지는 부분입니다. 네, 서버 점검 시간이 2026년 1월 1일 새벽 2시부터 8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서버 점검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부분들, 자, 매매가 뭐한다? 중단된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급등락하는 종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점에 매도하지 못하거나 또는 급락에 대처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요거 유의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에 대한 부분들 제대로 풀어드리려고 해요.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가 XRP 매각 중단을 하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공개했고, 자, 덤핑의 지옥을 과연 탈출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XRP 리플이 급반등의 신호로서 공식 포착됐다고 해요. 과연 1월 달에 리플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오늘의 영상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우리 모두 다 같이 들고 있는 종목이 상승하길 바라시죠? 자, 그러면 댓글창에다가 상승이라고 적어보세요. 그럼 다 같이 수익 꽉꽉 채워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승 적어주셔서 우리 다 같이 수익 한번 만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자, 리플은 수년간 시장의 원성을 샀던 XRP 매각을 멈추고 독자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하겠다. 자, 매달 1일이 되면은 10억 개 되는 물량을 계속해서 뭐하고 있었어요? 시장에다가 팔아제끼는 그 시스템을 계속해서 가동 중이었습니다. 바로 2017년도부터. 자, 550억 개에 달하는 에스크로 물량을 결국엔 저장하고 있어. 그런데 이거를 한 방에 팔지 못한단 말이야. 자, 전체 발행된 물량이 1000억 개인데 이 550개를 이거를 다 팔아버리면 당연히 시장은 폭락을 할 거고 1달러 밑으로, 뭐 1달러 밑치가 아니라 거의 한 500원, 600원까지도 조져박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매달 10억 개씩 풀어왔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시장에 풀리는 건 3억 개 정도가 풀려오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최근 조정된 구조에서는 방출된 물량, 자, 최대 80%, 몇 개죠? 8억 개까지 매각이 가능해진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하방 압력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 거예요. 야, 8억 개까지는 아니지. 3억 개만 풀어도 지금 죽을 똥 말똥인데 이걸 8억 개까지 풀겠다? 차라리 날 죽여라. 이런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비드 슈어츠,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 지금은 최고 기술 책임자가 아니고요. 이사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최고 기술 책임자였었던 거고 이사진으로 물러났는데, 자, 결국엔 커뮤니티와의 대화에서 매각 압력을 완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자, 그러면 우리는 대안할 수 있는 수익원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XRP 매각을 왜 했었냐면 결국엔 XRP 리플은 운영을 뭔가를 해야 돼요. 직원들 월급도 나가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토큰을 계속해서 청산을 했었는데 이럴 필요가 없게 하려면 수익 구조가 다변화를 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XRP 물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만들면 XRP 리플은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가 결국엔 리플은 작년 12월부터 출범했었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했죠. RLUSD라는 달러와 1대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XRP의 입지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게 돼요. 아니, RLUSD가 출범하면 리플한테 이득이 된다며 이런 이야기를 하더니만 이제는 뭐다? RLUSD가 활성화가 되면 리플이 XRP의 유용성을 포기하고 스테이블 코인에만 집중하게 될 것이다.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에 집중하게 되면서 XRP 가격은 뭐다? 폭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리플은 자사 수익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XRP를 외면하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 이거 제가 오래전에 설명을 드렸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수익 창출이 XRP 매각 중단의 전제 조건으로서 이야기한 부분인 거죠. 그건 뭐예요? RLUSD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점점 더 넓혀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각을 조금 줄이겠다라는 건데, 근데 저는요 이게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해요. 리플랩스 계정이 에스크로 계정에 있는 물량을 매각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날짜가 진짜 촉박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클래리티라고 들어보셨죠?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에 대형 호재를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입맛을 맞춰줘야 돼요. 자, 과거에 법적 승리 직전에 보여줬던 폭발적인 가격 급등세를 재현할 채비를 마쳤어요. 자, 준비는 완료가 됐어요. XRP 리플이 폭등할 준비가 되었는데, 자, 그러면서 2026년 1분기 1월에 해당 법안의 마크업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그러면서 최종 상원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 거치는 마지막 관문 중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자, 결국엔 이 부분들은 리플한테는 호재이자 악재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리플은 리플랩스 계정에 너무나 많은 자금을 너무나 많은 자금들을 리플을 가두고 있어요. 그 비중을 대주주의 비중을 20% 밑으로 낮추라는 건데 현재 리플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34% 물량, 자 340억 개 물량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14%의 물량을 시장에다가 던져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야 20% 수준까지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이 클래리티 법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종목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는 이 조건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아직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불안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명히 매각이 분명히 나올 텐데 그 전까지 어떤 흐름이 나오겠느냐? 자, 리플이 소송에 관한 부분들 맨날 봤을 거예요. 자, 2025년 8월 22일 항소법원이 양측의 항소 취하 합의를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공식적으로 소송이 종료가 되었죠. 8월 22일 날. 그래서 우리는 그 직전까지 수익을 제대로 가져갔었단 말이에요. 보시게 되면은 자 8월 15일 광복절이죠. SEC가 항소법원의 소송 현황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종결 수순을 밟았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 28일부터 계속해서 언급이 됐어요. 양측이 하루 항소를 서로 취하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었죠. 그러면서 얼마만큼 빨리 가격 상승을 보여줬느냐? 자 보세요. 자 공식 종료되기 한 달 전인 7월에는 3.65달러까지 자 얼마나 올라왔어요? 한 달 동안 90%의 상승을 가져다뒀던 게 바로 리플의 힘이라는 겁니다. 자 거의 조금만 과정에서 2배의 상승을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재료는 딱 소송이 끝났습니다. 확정됐어요. 라고 최종 도장을 찍으니까 거기까지가 끝이었던 거죠. 이때 가격이 대략적으로 5,000원 정도 됐었던 거고 자 2025년 1월 20일 날 찍었던 가격하고 똑같아요.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1월 20일 날 있었었죠. 딱 재료는 딱 그날까지만 먹으면 그 유통기한이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뉴스를 봤을 때 그 전에 보통은 한 달 정도 전에 뭘 한다? 급등을 보여주는 패턴을 주로 가져가게 되는 게 XRP 리플의 패턴이다. 그런데 결국엔 뭐예요? 클래리티 법안은 언제요? 1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1월이나 조금 늦으면 2월 달로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달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XRP 리플을 현재 시점에서는 손절을 치는 건 지금은 아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때 당시에 최종 판결을 받을 때 어떤 부분들을 확정을 지었냐면 자, XRP는 증권이다 또는 증권이 아니다로 싸웠잖아요. 일반 거래소에서 개인들한테 판매됐던 건 증권이 아니면서 무죄를 최종 확정됐어요.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한테 판매했던
미등록 증권은 판매로 자 이렇게 간주가 되면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1,700억의 벌금을 맞았습니다. 결국엔 기관 투자자들한테 판매한 것보다 증권성 위반을 요거를 판결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살짝은 애매한 거예요. 야, 그러면 이 리플은 증권이야 아니야? 라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조금 쟁점으로 볼 수 있겠는데, 자 결론은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리플이 가지고 있는 에스크로 계정에 가지고 있는 물량을 한 방에 다 던져야 된다. 빨리빨리 털어야 된다. 이거죠. 성숙한 블록체인의 도입.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아야 된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수혜를 받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리플은 뭐냐면 344억 개가 아직까지 에스크로 계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엔 마이너스 14% 물량을 덜어내요. 140억 개 물량을 어떻게든 털어내야 돼. 소각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근데 매각하게 됐을 때 시장은 엄청난 충격이 올 거라는 거죠. 시가총액이 163조 원인 이 리플이 자 현재가 2,700원으로 기준을 했을 때 37조 8천억이라는 자금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부분들을 거래소에서도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 또는 거래소가 아닌 장외 거래죠. 자 보통 OTC라고 보통 표현해요. 자 장외 거래로서 하면 뭐 매도 폭탄이 안 나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장외 거래로 매각하게 됐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100조 원대 제가 자산가예요. 그럼 저는 이거를 거래소에서 매각할 게 아니라 장외 거래로 저는 뭐 리플을 좋아서 매수한다고 쳐봐요. 근데 현재가가 2,700원인데 제가 2,700원 주고 살 거면 굳이 장외 거래를 통하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장외 거래로서 매수와 매도를 하는 이유는 저렴한 값에 매수하기 위해서요. 자 어떻게 보면 약간 단골 우대 같은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기관 투자자들한테 판매를 했을 때 과거에 마이너스 30% 정도 할인을 해줬었어요. 20-30% 정도. 그러면 2,700원짜리가 30%를 할인받는다고 쳐봐요. 자 2,700원 곱하기 0.7을 하게 되면은 1,900원에 받을 수 있어요. 자 2,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제가 이거를 인수를 받는 거죠. 그러면 자 2,000원의 가격에 예를 들어서 받았다고 쳐봐요. 평균 정도 대략. 그러면 현재 거래소는 2,700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걸 거래소에다가 한 2,200원 정도에만 팔아도 저는 이득 볼 수 있어요. 자 10%의 이득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10%만 수익을 보더라도 37조 8천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10%면 저는 수익을 가져가는 게 3.7조 원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거래소에다 그냥 각각 보내서 한 방에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외 거래가 안전하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지 못하게 락업을 걸어서 이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걸 한 번에 받아줄 수 있는 매수 물량이 없지 않느냐? 맞아요. 한 방에 받아줄 수 있는 매수 물량이 없겠죠. 37조 원을 누가 한 방에 받을 거예요? 그 가격을. 그러면 저는요. 자, 뛰어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사실 뛰어난 것도 아니죠. 여러분이 그냥 싫어하는 것뿐인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보통 매매하는 건 현물 거래를 통해서 그냥 매각하는구나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세력들은 여러분들보다 2단계, 3단계, 5단계 이미 머리 꼭대기에서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 현물을 37조 원을 다 파는 게 아니에요. 한 1조 원 정도만 매도를 치는 거예요. 처음에. 슬슬 봐요. 2조 원도 받을 수 있네? 그리고 5조 원 정도 팔아요. 자, 보통은 제가 생각하기에 한계치는 5조 원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해요. 뭐 바이낸스라든지 업비트, 빗썸에 각각 다 보내서 팔 중에 한 5조 원 정도 되면 나머지 물량이 한 33조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물량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이것도 한 방에 던질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던져야 될까요? 손해를 안 보고 던지려면. 자, 그러면 손해를 안 보고 던지려면 선물을 갖다가 하방 베팅하는 거예요. 숏에다가. 자, 숏에다가 베팅을 걸어놓고 예를 들어서 한 10배율을 걸어놔. 10배율을 이렇게 돌려놓고 나서 배팅을 완료한 다음에 이거를 던지면 돼요. 33조.
그럼 여기서 일부분 뭐 마이너스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한 마이너스 한 2조 원 정도 발생을 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자, 선물 거래소 10배 돌려. 여기서 한 10조 원 정도 수익 가져가면 돼요. 물론 이게 조금 극단적으로 생각한 부분은 있어요. 조 단위라서 뭐 이게 좀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세력들은 자금들을 세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건 맞아요. 리플을 현물로서만 들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마이너스 날 수밖에 없다. 잘 생각하겠죠. 그럼 결국엔 이게 거래소들로 이체가 될 때 그때가 가장 최고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그때 가서 매도를 하면 그나마 크게 손해를 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언급드리지만 최대한 빠르게 받아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래서 공개를 해드렸던 부분 중에 일부분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자, 12월 24일 날도 6,500만 개 물량이 새벽 3시에 갑자기 예고도 없이 풀려 나왔어요. 이런 걸 어떻게 대처할 수 있냐 이거죠. 이거는 6,500만 개라 다행이죠. 근데 막 10억 개씩 15개를 막 업비트에 보내고 빗썸에 보내고 바이비트, 바이낸스 거래소 보내, 크라켄 거래소 보내, 코인베이스에다 거래 보내. 그러면 한 50억 개 이렇게 막 보낼 수 있어. 한 방에 쏟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된다. 리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본인의 이익만 생각하는 기업이라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기업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주식하고 코인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아, 그럼 회사가 이득을 보는구나. 코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코인한테 배당을 해줍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잘 생각하셔야 된다. 제가 그래서 1월달하고 7월달에 진짜 욕 직살나게 많이 먹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매도를 이야기 드렸던 거예요. 지난 영상 찾아보면 다 나와요. 1월달하고 7월달이에요. 근데 제 영상을 보면 하락을 할 때는 기가 막히게 또 하락의 타점 그렇게 잘 잡아. 그래서 저는 하락을 합니다. 3,000원 꼬라박을 거야 하니까 미친듯이 욕하더라고. 이 새끼 저 새끼하고 막 협박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도 제 채널을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락이 또 나오면 기가 막히게 잘 맞으니까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욕하면서. 완전 하락의 맛집이거든요, 제가. 그렇죠? 지금까지도 한 일주일 전에도 21일 날 부딪히니까 좀 조심하셔라. 이런 것도 많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때라도 팔았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발발 떨진 않을 텐데 이런 생각 많이 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정직하고 확실한 채널들 못 보셨죠? 자, 이제 구독해야 되는 이유, 전체 알림 설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구독, 전체 요거까지 하시고요. 따봉도 눌러주시면 감사하죠. 그래서 일단은 리플은 트레이딩적인 관점에서는요,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죠. XRP 리플 자체는 진짜 호재성 뉴스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기다려왔는데 이제 와서 손절을 치긴 너무나 아깝잖아요. 물론 초단기적으로 뭐 1시간짜리, 12시간짜리에서는 꺾일 수는 있어요. 4시간 봉성에서 이 파란선 못 들어오면. 그게 몇 선이냐면 12선이잖아요. 자, 4 곱하기 12 해보세요. 몇이에요? 48. 근데 이게 시간봉이잖아요. 48시간 동안의 평균값이에요. 48시간 뭐예요? 이틀, 2일 동안의 평균값이 결국 이 파란 선이야. 자, 이틀 동안의 평균값을 만약에 뚫고 올라오면 시세가 바뀌겠죠. 그런데 이 이틀 동안의 평균값을 지금 못 뚫어주고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자, 결론은 뭐겠습니까? 일단은 2,710원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일단은 상승의 확률을 조금 볼 수 있는 건 60%라도 볼 수 있는 건 최소한 2,710원 이상은 올려놔야 그 다음에 리플을 상승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현재는 2708인데 좀 더 올라오면 평균값이 조금씩은 변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오면 빨간 선 부딪힐 때 또 한 3분의 1 정도 매도 때리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넣을 필요도 없어. 단기적으로 부딪히는 걸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뭐 최종적으로야 세력들이 물량 막 10억 개씩 5억 개씩 물량 이게 코인 거래소로 이체할 때 그때 여러분이 매각 준비하면 돼. 최종적으로는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현재 이 XRP 리플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자 12월 달은 하락을 나왔던 적이 좀 많긴 해요. 예, 결국엔 2024년에도 조금 힘들긴 했죠. 자 녹색의 막대기 보면 이랬어요. 12월 달에. 그리고 2025년도 하락을 했고 2021년에도 조금 올라가는 척 하다가 끝났고 자 이렇게 왔었습니다. 2020년에는 최악이었죠. 2020년에는 소송하면서 거의 마이너스 60% 기록했고요. 그때는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이번엔 좀 덜 떨어져서. 그래서 최종 마감은 그나마 가장 고점은 24년 기준에 2달러. 자 과연 1월 달에는 어떤 성적표를 갖게 될까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1월 달도 좀 많이 힘들었지만 2025년에는 또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26년엔 과연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는 한번 클레디티 법안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또 차트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차트상으로는요. 위로 올라왔을 때가 대략 1.88달러예요. 자, 요 가격이 오면은 일단 부딪히겠구나. 일단은 저기 부딪힐 때 많이 내려왔어요. 확률적으로 예, 좀 비중을 줄이면 되겠죠. 부딪히면. 그래서 이걸 같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이더리움을 같이 보라는 거예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보면 장기 이평선 녹색 선을 닿을 때마다 꺾여 내려왔어요. 그러면 2,980달러예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냥 요 가격 보면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세요. 왔네. 매도 딸깍. 이러면 끝이야. 매도 딸깍. 매도했는데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올라가면 절반 놔두면 되죠.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눌러줘. 안착하면 그때 또 추가적으로 매수해야 돼요. 한 방에 날아가지 않아요. 무조건 녹색은 다시 찍어주고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안 찍어주고 간다? 내 1인당 100만원씩 때 뿌릴게 내가. 절대로 안 찍고 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거는 한 달 안에 무조건 녹색선 찍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칠 일 없으니까 제발 좀 내 얘기 좀 들어요. 내가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까지 하겠어요. 리플도 1월달 영상 보고 욕했던 사람들 있죠. 그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거 4,000원 밑으로 안 내려가면 1인당 100만원씩 준다 그랬잖아요. 결국 찍어줬잖아요. 맨날 다른 채널 가갖고 뭐 이 영상도 보면서 XRP 리플 만원 갈 거 25년 만원 뚫을 수 있습니다. 헛소리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그러면서 막 욕했잖아요 나한테. 3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당했잖아요. 우리 3.1절 날 조금 그러고 나서. 이때도 그랬죠. 그거 봐라 5,000원 뚫는다 하고 이때 들어갔던 사람들, 이때 물려있던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제는 그런 투자하지 마세요. 그런 채널 가지 마요. 제가 다 여러분을 감사드릴 거니까. 제가 비록 뭐 리플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못 드리는 거는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가격이 와야 좋은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막 내리꼽는데 좋은 이야기 한다고 이게 올라오냐고. 그건 아닌 거예요. 솔직한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께 정직하게 말씀드리면서 어떤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었습니까? 자, 팝코인 채널 보면은 이거예요. 자, 12월 26일 이틀 전 영상에서 클리어풀 같은 거 이렇게 종목 드렸죠. 56.9원이에요. 선까지 다 알려줬어. 보세요. 베이스 말씀드렸던 거하고 파란선 몇 선? 12선이죠. 자, 56.9원, 56.8원. 자, 파란선 깨지면 손절 치시면 됩니다. 내가 손절가까지 친절하게 알려줘. 57원짜리 클리어풀 같은 거. 자, 이런 거는요. 1시간 봉 딱 띄우고 여기서 추천 나갔잖아요. 이런 거 그냥 클리어풀 딱 수익 보는 거 20%짜리 빡 하고 터지죠. 수익 먹고 자, 파란선 깨졌죠. 여기서 다 끝나면 끝인 거예요. 바로 보지 마라. 그리고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딱 장기 평선 여기까지 내려줬죠. 기다리면 매수가 됐겠죠. 만약에 클리어풀 지금 들고 있어? 노란선 깨지면 손절 치면 돼요. 49원이에요 그냥. 49원 깨지면 손절 치면 돼.
어려워할 필요 없겠죠. 자, 그것과 함께 또 어제 또 추천 종목 또 하나 나갔단 말이에요. 팝코인 채널에 뭐 나갔어요? GK싱크 나갔죠. GK싱크 10%짜리 빡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또 댓글 달아주셨어요. 자, GK 8%, 영상 보고 들어갔는데도 7%, 자 9% 수익, 8%, 3%, 5%, 7%. 자, GK 현물 230원 매수, 8% 익절, 선물은 150% 익절. 비트도 말씀하신 89,300 선물 지정가 익절. 야, 그리고요 최성철님 소통방 입장이 안 되어 있어요. 아니 영상으로 추천 나가는데 소통방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영상 보고 들어갔는데 7%씩 나와잖아요. 제 주장이 아니라 똑같은 시청자 입장인데 왜 유튜브 영상 보고도 이렇게 수익 나와요. 근데 유튜브 영상이 몇 시에 올라오는 거지? 그리고 영상 봤는데도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조금 손이 느린데? 손이 느린 거? 여러분 30분 동안 매수 버튼을 못 누르는 거는요. 그러면 매수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코인을. 누가 30분 동안 기다려줘. 이 전쟁터에서. 그죠? 30분 동안 매매를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30분을 그 매도 버튼 저 떨어질 건데요. 30분만 기다려주세요. 이럴 순 없잖아요. 전쟁터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봉 누르고요. 고정 댓글 링크 남겨놨죠. 링크 고정해놨어요. 무료 추천 링크 클릭하셔서 함께 하시면 돼요. 실시간 소통방 입장. 단타 좋아하시면 단타 종목 받아보시고. 자,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정확하게 적어주시고요. 제출 눌러주시면 됩니다. 전부 다 무료로 오픈할 거예요. 무료로 오픈할 거니까 돈 제발 많이 좀 버시고. 그래서 함께 하시는 분들 수익들 괜찮게 끌고 나오고 있잖아요. 12월 26일까지 이미 83% 수익 나온 분도 계시고, 물론 이분이 가장 수익 많이 난 분이에요. 업비트 기준으로는. 진짜 죽쓰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마이너스 기록한 분들 12월달. 마이너스 안 찍은 게 어디야 솔직히. 정말 83% 찍었으면 잘 하셨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100% 채우려고 아득바득 하지 마요. 제가 돈 제일 많이 까먹었던 게 9,995만 원이에요 수익이. 이 상황에서 내가 1억 채우려고 5만 원 더 벌려고 그러다가 깡통 찬 사람이야 나는. 그리고 막 이런 거 막 85% 막 90% 채울 이런 거 끝자리 맞추려고 하면은 착살 나는 거야. 그냥 그 정도 수익이면 됐어 그냥. 그리고 그냥 어플 딱 닫아버리면 돼. 포지션 정리해버리면 돼요. 제가 그런 매매를 해야 이런 수익률 1등도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뭐 이 게임 수익률 게임 끝나진 않았는데요. 저는 이건 제 개인적으로 참가한 거예요. 물론 거래 대금 보면 엄청 열심히 많이 매매했고, 근데 압도적으로 38,000달러 수익이잖아요. 남들 8,000달러, 6,000달러 이렇게 수익 날 때.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수익률 12월 달에 1등을 할 수 있었던 거는 하락의 장이 펼쳐졌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비트코인도 12월 달 진짜 죽었잖아요. 하락들 이렇게 줄줄이 나왔고, 리플도 12월 달 내내 때려갔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12월 달 잠깐 올라가는 척하다 쭉쭉쭉 밀렸잖아요. 제자리 왔잖아요. 12월 초에 이때 시작한 가격하고 지금 거의 차이 안 나요. 하락장에서는요, 이제 뭐 여러분 뭐 현물 매매해도 돼요. 근데 너무 욕심을 많이 낼 필요는 없어요. 상승장에서만 한 달에 100%짜리 내면 되고, 지금 같은 장에서는 한 달에 목표 수익 한 30%만 잡으세요. 이렇게 상승 나올 때 100%, 200%, 300%짜리 먹으면 돼. 근데 지금 장에서 100%를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운이 좋아서 80%대 수익이 난 분이 있긴 하죠. 근데 이럴 때는 그냥 하루 1% 먹었어요. 땡큐 하고 딱 종료하면 돼요. 하락장에서 누가 그렇게 욕심을 내요? 그렇죠? 하락장에는 그냥 그래 손해 안 본 걸로 됐어. 이 정도로만 만족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전체적으로 지금 3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혹시 종목을 조금 좀 드릴까요? 일단 어제는 GKPS 좀 드리면서 진짜 빠르게 수익을 봤죠. 오후 5시경에
요때 한 7% 8%대 이렇게 GK로 이렇게 좀 수익을 만들어 드렸던 거고, 이때죠. 상승 보여주려면 230원 안착하면 그때 들어가면 된다. 이 박코인 채널, 유튜브 채널 캡처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GK시크는 GKPS는 죄송합니다. GKPS는 파란선 위에 안 있어요. 아래쪽에 있으니까 지금은 볼 필요 없죠. 자, 카이토 장기 평선까지 내려왔죠. 어때요? 이 파란선 깨질 거니까 이런 거 쫓아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기다리면 오잖아요. 새벽 3시에 다 왔네. 자, 카이토 몇 프로 정도 수익이죠? 3% 정도 수익 구간이에요. 손절가는 녹색선 깨지면 손절이요. 이거 EMA로 365. 자, 온톨로지가 또 급등이 나왔는데, 온톨로지 지금 들어갈 필요 있어요? 파란 선도 안 닿았단 말이야. 쫓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작살날 수 있겠죠. 어떻게? 카이토 봐봐요. 이 상황에서 지금 있는 게 온톨로지의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 파란 선을 반등 보여주는지 그때 보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클리어풀은 노란 선 49원 깨지면 손절. 자, 플룸도 노란 선 잘잘 맞아 떨어지죠. 기다리면 자리 다 오잖아요. 자, 3%대 수익 끌고 가시고요. 에이다 미쳤다. 제가 새벽 시간에 코인부자 채널에 올려드린 거 있거든요. 원래는 거기서 추천은 안 나가. 근데 물리는 사람들이 자꾸 있더라고. 에이다 물리는 거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도대체 왜 물려야 돼? 에이다에다가 들어가라고 할 때만 들어가면 돼요. 왜? 제가 근데 에이다를 왜 얘기했을까? 이 미친놈이 새벽 3시에 새벽 2시에 자꾸 얘기를 하는 거 종목을 왜 얘기해요? 아니 이게 기간 조정이 다 끝났어. 근데 두들겨 맞다가 빨간 선을 못 들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다가 안착을 때려놨어. 들어가야죠 그러면. 자, 에이다 고점까지 쫙 끌어올렸잖아요. 제가 에이다를 추천드리고 나서 521원 추천 나갔죠. 한 3.4% 정도 수익이에요. 이거 1시간 동안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게 뭐냐면, 자, 에이다 이게 522원, 521원 이렇게 드렸죠. 이때 시간 몇 시예요? 1시 54분. 자, 그러면 여기요. 1시간은 아니었네요. 그러면 2시부터면 3시, 4시, 5시까지 3시간 걸렸어요. 자, 521원에 들어갔으면요. 요거 3.6% 수익 나오죠. 제가 근데 얼마까지 표시했죠? 목표가는 540까지 잡아놨는데요. 자, 잘 보세요. 540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자, 그러면 고점이 얼마일까요? 고가 보이세요? 고가 여기 얼마요? 540이죠? 됐죠? 맞아요? 아니에요? 딱 3시간 자랑한다고 지랄한다고요? 아니 딱 맞는데 어떻게, 이게 사실인데. 자, 새벽에도 깨어 있어서 수익 보시는 분들 축하드리고, 현물 기준으로 3% 이상 뭐 선물하는 분들은 알아서 배울 수 없을 거고, 둘 다 수익 날 수 있죠. 자, 지난 새벽 놓치신 분들 기회 놓치지 마세요. 물 타려면 확실하게, 조금 타면 그 단가 못 맞춘다. 장기 투자자분들은요, 비트코인 캐시 59%예요. 물린 거 안 자르고 그냥 버티기 하는 분들은 절대 이 수익 못 가져가. 물린 거 안 판다고 그게 손실이 아니라고 하는 바보 같은 분들 아니에요. 그런 분들, 그죠? 에이다 0.58% 매도 나갔어요? 아니요. 제가 또 비밀의 종목도 요거 한번 또 체크해드렸죠. 눌림하고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종목은 뭐 할까요? 이 종목 제가 별도로 따로 텔레그램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 코인부자에서 말씀드릴 거 아니에요. 고정 댓글 링크에 있으니까 그걸로 신청하시면 돼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XRP 리플은 그냥 들고 가시고, 에이다 제대로 찍어줬죠. 온톨로지 가스요? 지금 이건 거래량 안 터져요. 근데 에이다 같은 거 시가총액 18조 원짜리야. 작은 종목 싫어한대. 작은 종목만 추천한대. 지랄 쌈 싸먹고 있네. 내가 그래서 18조 원짜리 추천했잖아요. 에이다 올라오잖아요.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 필요가 없어요. 왜 새벽에 그 지랄하고 추천을 했느냐? 고래가 올라갈 거니까. 자, 함께 하실 분들 길게 설명드렸네요. 30분이면
자, 무료 추천 링크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요런 이 링크로 신청하시면요, 이 혜택 다 받아볼 수 있어요. 이제 코인 부자 채널에서 추천 안 드려요. 원래도 안 드렸지만 매도 단가까지 완벽하게, 뭐 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할게요. 5시 46분이네요.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